이렇게 햇빛이 뜨거울 때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얼굴에 있는 색소, 어떤 색소고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이 같은 경우는 일회성 시술만으로도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라고 진단을 받으시면 그렇게 큰 돈을 쓰지 않으셔도 되게 간단하게 한 번만 해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색소 치료. 되게 간단한 시술이거든요. 제가 받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요즘 햇빛이 강해지면서 네. 얼굴이 타는 것도 고민이고 기미가 올라오는지 색소들도 너무 고민이에요. 요즘에 안 그래도 색소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딱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들어오면서 요즘엔 봄이 또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어제도 잠깐 외출하러 나갔다 왔는데 햇빛이 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뜨거울 때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얼굴에 있는 색소 치료를 많이 고민하세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색소는 어떤 색소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궁금증을 갖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늘고 있어요. 원장님, 얼굴에 있는 색소들은 다 똑같은 색소예요? 아니죠. 색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 색소라는 큰 그룹 안에 우리가 가장 흔히 들어봤던 색소 중에 혹시 뭐 있으세요? 그냥 저는 뭐 기미? 기미는 여성분들이 대부분 거의 다 많이 갖고 있고 많이 호소하시는 정말 대표적인 색소 질환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주근깨. 우리가 보통 이제 피부 하얗신 분들한테 많이 보이는데 피부 하얀 분들이 햇빛 받고 여기 깨 뿌려 놓은 듯이 모양이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주근깨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깨 뿌려 놓은 듯한 점점점점점점 작은 색소들이 여러 개 있는 게 주근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흑자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흑자라고 하는 건 보통 얼굴에 10원, 50원, 뭐 작은 것도 있고 500원 크기도 있는데 크기는 다양하거든요. 보통은 동그란 모양으로 생겨요. 그래서 경계가 뚜렷하게 좀 동그랗게 이건 점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또 점이 아니라고 하기엔 애매한데 경계가 또 뚜렷하게 그 경계가 뚜렷한 걸 이루면서 색소들이 탁 생겨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 흑자 질환이 있고 뭐 오타양 모반도 있고 베커 모반도 있고 뭐 밀크 반점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주근깨. 우리가 주근깨는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보통 피부 하얗신 분들 혹시 옛날에 그거 아세요? 이거 얘기하면 그 나이가 들킬 수도 있는데 빨간 머리에 나시나요? 네, 알아요. PD님도 저도 알아요. PD님도 아시는구나. 빨간 머리 앤이 있는데 빨간 머리 앤 이미지를 보면은 얼굴이 하얗고 빨간 머리에 광대에 주근깨가 막 박혀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럼 뭘까요, 원장님? 다 이유가 있는 캐릭터였다는 거죠. 피부과학 그 전문 서적을 찾아보면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빨간 머리나 금발 백인에 많이 나타나는 색소 질환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빨간 머리 앤의 이미지를 그린 작가는 그런 걸 다 알고 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셨나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근깨는 보통 이제 피부 하얘신 분들한테 좀 두드러지게 많이 보일 수 있는 색소 질환인데 주근깨는 생각보다 제거하기가 쉬운 색소 질환이거든요.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피부터 진피까지 어느 층에서 발현되고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색소를 치료할 때 치료 방법이나 강도를 정하게 되는데 주근깨 같은 경우는 일회성 시술만으로도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근깨다 라고 진단을 받으시면 그렇게 큰 돈을 쓰지 않으셔도 되게 간단하게 한 번만 해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색소 치료예요. 단 색소가 조금 깊은 주근깨가 있을 수도 있고 한 번에 제거가 안 되는 색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근깨라면 거의 대부분 일회성 시술만으로도 많이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주근깨라고 진단을 받으셨으면 꼭 한 번만 치료를 통해서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많이 갖고 있는 기미가 치료하기가 까다로워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뭐 돈 주고 기미 치료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아니면은 뭐 기미 치료하고 그때뿐이었지 또 진해졌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기미는 다른 색소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기미병변을 조직학적으로 이렇게 떼서 검사를 해보면 그 주변에 멜라닌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멜라닌 색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들도 같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미 치료를 할 때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자극을 받지 않게 일정한 에너지로 자극을 주지 않는 선에서 치료를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에너지 강도는 치료하면서 점차 세지고 약해지고는 그 환자의 병변 상태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기미 치료는 치료를 하면 완치가 어렵고 흐려졌다가 다시 진해지고 반복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피부 치료하는 레이저가 많이 발전이 되기 전에는 강도가 센 레이저들밖에 없었어요. 보통 뭐 프락셀이나 아니면 IPL이나 이런 레이저들만 있을 때는 그런 레이저들로 기미를 치료를 조심조심 했지만, 어쨌든 이 세포들의 자극을 피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흐려지긴 하는데 나중에 또 진해진다. 뭐 이런 거는 내가 관리를 못해서 진해졌을 수도 있지만, 레이저 강도가 너무 세게 치료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발전도 많이 됐고 에너지도 0.1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레이저들도 엄청 많고, 이 피부 상태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정밀 진단기로 사진을 찍어서 색소가 어느 정도가 어느 만큼 퍼져 있는지를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내 기미나 색소가 없는 피부톤과 일정하게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미 치료가 돼야 되고, 많이 발전된 이런 레이저들로 조심조심 치료를 하면 충분히 흐려지게 만들 수도 있고 없어지는 기미들도 있어요. 그래서 후 관리를 또 잘 하고 나갈 때 선크림도 잘 바르고 햇빛 셀 때는 모자도 쓰고 양산도 쓰시고 이런 관리만 잘 하시면 진해져 있는 기미를 충분히 흐리게 만들 수 있고 그걸 또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치료받고 좀 실망하셨던 분들도 다시 피부과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요즘에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미 치료가 있다더라 이렇게 문의를 또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잘 해드릴 거니까 꼭 한번 진료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게 흑자. 흑자는 요즘에 흑자 떼기라고 하는 릴스도 되게 많이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동그랗게 있는 큰 색소인데 얘네들이 다른 데는 깨끗한데 뭔가 얼룩처럼 동그랗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이 색소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도 강도 있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색소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제거가 안 되고 좀 남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리팟 레이저나 아니면은 좀 강도 있는 포커스 레이저 이런 걸 통해서 흑자를 치료를 하고 1회만으로도 없어지고 떼낼 수 있는 그런 색소 질환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꼭 진단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흑자인 줄 모르고 그냥 약한 레이저만 쏘면 얘네들은 정말 효과가 없으실 거고요. 그냥 살짝 흐려지는 정도? 근데 그거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티가 안 날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흑자다 라고 하면은 물론 강도를 조절해서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흑자만 있다고 하면 얘도 좀 강도 있게 치료하면 많이 흐려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정확한 진단이나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정말 흑자인지 일단 판단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오타양 모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생기는 게 있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게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태어날 때부터 생긴 선천성 오타양 모반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생기거든요. 근데 보통 태어날 때 없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뭔가 색소가 생겼다 그러면 양쪽 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모양도 특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진단을 잘 받아보시면 이게 후천성 오타양 모반이다 라고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저 김이 생겨서 왔어요 이런데, 잘 보면은 후천성 오타양 모반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후천성 오타양 모반은 기미처럼 보이지만 치료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도 기미처럼 살살 치료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확한 진단이 1번으로 중요한 거고, 후천성 오타양 모반이다 라고 진단이 되면 강도 있는 레이저 시술을 4회에 걸쳐서 치료를 하시면 충분히 흐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색소 치료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진단이에요. 진단. 내가 어떤 색소를 갖고 있는지 일단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베커모반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가끔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색소 질환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 위로 털이 나요. 그거는 베커모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털도 조금 제거하게 제모 시술도 조금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베커모반도 강도 있게 치료하면 충분히 흐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색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떤 색소인지 정확한 진단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장님, 저는 색소라고 하면 그냥 네. 기미 주근깨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종류가 정말 많네요.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린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색소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색소는 말씀해 주신 거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궁금증이 생기시면 상담이나 진단을 통하면 자세하게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진단 한번 받아보세요. 원장님, 그럼 이렇게 많은 색소 치료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치료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IPL이나 프락셀로 치료를 많이 했어요. 프락셀 들어보셨죠? 프락셀이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런 리프팅 장비도 많이 없었고 뭔가 얼굴 색소 치료하는 토닝 레이저 같은 것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기계로 다 치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효과는 있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좀 컸어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엄청 많은 종류의 색소 치료하는 레이저 장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스킨 부스터 시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치료는 레이저 치료예요. 우리가 토닝 레이저라고 많이 부르는데, 제가 예전에 남자들이 받으면 좋은 시술에서 토닝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토닝은 얼굴 톤도 밝게 해주고 모공도 케어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이 멜라닌 색소를 쪼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얼굴 톤도 밝게 해주는 게 그런 이유 때문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많이 발현되어 있는 멜라닌 색소를 쪼개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토닝 레이저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토닝 레이저를 뭘 사용하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예민한 정도, 홍조,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을 동반하는지, 혈관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의 폭도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담을 통해서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 레이저는 항상 추천드리는데, 보통 색소나 기미가 심하신 분들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자외선이나 기미를 악화시키는 외부 요인들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피부 장벽, 이 피부 퀄리티를 튼튼하게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네시스 레이저, 1064 롱펄스 레이저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항상 토닝이랑 제네시스를 같이 받는 게 기미 치료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하나는 스킨 부스터 시술인데, 스킨 부스터는 제가 저번에 손주사하는 거 기계로 맞는 거 설명드렸죠. 안 아프게 맞고 싶으시면 기계로 맞으시면 되고, 얼굴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연어 성분 들어있는 PDRN이 함유되어 있는 스킨 부스터나 트라넥삼산이 함유되어 있는 스킨 부스터를 선택하셔서 맞으시는 것도 기미 호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스킨 부스터 시술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져 있다,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다 라고 하면 LDM 관리 같은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LDM 관리는 초음파를 이용한 피부 장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관리여서 항상 레이저하고 LDM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이렇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조합대로 치료를 하시면 안전하고 호전도를 확 끌어당기면서 치료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장님, 이 치료들은 프락셀처럼 아프지 않은 거여서 너무 좋네요. 맞아요. 프락셀은 하고 나면 일단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다운타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요즘 하는 토닝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진정관리만 하면 얼굴 붉은기도 많이 가라앉을 수 있고, 다운타임을 걱정하셔서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색소 치료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색소 치료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내가 레이저를 시술을 해본다, 레이저를 처음 해서 공격적으로 색소를 치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일주일 간격을 추천드려요. 일주일이나 10일 간격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너무 스케줄이 안 돼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일주일이나 10일 간격으로는 못 올 것 같아요 하면은 2주 간격도 괜찮아요. 보통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내원하셔서 경과관찰하면서 레이저 치료하시면 기미 치료 효과 있게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기는 1에서 2주 간격으로 해도 효과가 좋은 이 색소 치료,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받으니까 제가 받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치료하진 않거든요. 색소도 정도와 분포와 종류에 따라서 어떤 레이저를 선택해야 되는지 폭도 넓어졌고, 되게 부작용을 줄이면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시술이거든요. 제가 시술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색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 잘 해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